15.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제9대 구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초의원 10명 가운데 1명은 그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기초의원들의 자질 논란을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의원들의 가장 핵심 업무인 조례 발의 건수를 살펴봤는데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하면 솔직히 세금 내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좀 명명백백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 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조절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구조를 개편하는 게 조례 건수에 매몰돼서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일부 동의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한계점과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합니다.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민분들이 예. 참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구의원 과연 이름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구의원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기초의회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것도 참 선뜻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 좀 궁금은 합니다. 한 박사님 혹시 저 기초의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 짚어주십시오.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나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주고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크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치 입법권이 있겠죠, 먼저.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재정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행정 견제권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기관 대립형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제에서 집행부인 행정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으로서는 민원이나 청원 같은 것들을 수리해서 접수하고 민원들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유급제로 바뀐 다음에 2023년 현재 부산광역시 구의원 평균 연봉은 4,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봉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구의원 네. 1인당 4천만 원이 넘는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면 그런 만큼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실련에서 최근에 이 지방의회 그 실태 분석을 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삼으신 건 이제 조례 발의 현황입니다. 결과는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요.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로 하셨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대상은 이제 부산 지역 이제 기초의회죠. 16개 구군 기초의원들에 대한 대표 발의를 어느 의원들이 몇 개를 하셨고 1년 동안 몇 개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했고요. 전체 의원이 16개 구군이 이제 총 182명입니다. 의장 포함해서 총 182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입법 활동 실적을 조사를 좀 하였고요. 그리고 의회 구군 의회 그리고 의원별 정당별 조례 발의 실태 에 대해서 얘기를 조사를 좀 했었고 이 중에는 의장은 일단은 제외를 해서 좀 조사를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료는 이제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처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의회 자료를 좀 확보해서
조사를 좀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두드러지는 결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년 동안 조례를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전체 182명의 의원 중에 21명이죠. 11.5%가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이제 조례 발의를 대표 발의 한 건도 하지 않았고요. 총 이제 1년 동안 그 발의한 총 조례 대표 발의한 건수가 471건인데 이렇게 보면 의원 한 건당 2.59건, 2.6건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발의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발의 의원이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보면은 일단은 금정구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운대구, 그리고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 순으로 이제 얘기가 좀 나와 있고 16개 구군 중에 이제 의장이 이제 발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만약에 의장을 포함한다라면 북구하고 중구도 이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16개 구군 중에 8개 구군이 이제 미발의 한 기초의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네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좀 방해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자질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박사님께서는 의원들의 그 기능의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입법 기능이 가장 강조를 하고 조사를 한 건데 동의를 하시는가요? 당장에 그 지역구에서 필요한 현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조례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방 의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조례를 얼마만큼 제정했느냐 만으로 따지는 거는 너무 단선적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학계나 경실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을 이렇게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역구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민원은 얼마나 청원은 얼마나 했는지 행정감사 뭐 5분 발언 이런 것들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활발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기능 중에 일부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금정구 의회를 좀 들여다보면 12분 중에 5분이 대표 발의를 하나도 안 하셨고 7분이 이 나머지 대표 발의를 하셨다는 건데 지금 대표 발의 건수가 8건이거든요. 7분이서 8건을 했다. 근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또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1년 동안 8건밖에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도 좀 들거든요. 총 1년에 발의한 건수가 8건밖에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한다라든지 해명을 받아보고 후속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그 구의원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구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하나 제정을 해야겠다 내지는 개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명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대표 발의자만 그 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동 발의했던 그 의원님들은 빠져서 이제 이번에 조례 하나도 발의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조금 분명히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이라는 게 조례 발의도 있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역을 보살피는 거,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는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전체에서 10% 이상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지방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은 제약과 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게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와 또 반대로 굉장히 주민 밀착형 조례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례들은 의원들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다양한 조례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예. 구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좀 허술하게 생각한다라는 예. 측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 보면.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이거보다는 그 시간에 지역구 활동하고 민원 처리하고 청원 예. 수리하고 이런 게 다음번 선거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꼭 지역구를 관리하는 지방의 기초 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다 같이 보더라도 선거적인 연관성을 좀 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유권자들이 지방의 활동, 특히 조례 입법 활동을 얼마만큼 잘했느냐를 평가 및 예.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판단됩니다. 미발의 의원들하고 이제 한 건 발의한 의원들의 겸직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겸직이라고 하면 예. 구의원 말고 다른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다른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든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을 그렇죠. 하고 사업체 있다.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겸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21명의 구의원 중에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총 13명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래서 61.9%가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겸직이 어쩌면 이제 의정 활동 수행에 있어서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좀 보고 있고요. 검정구 같은 경우에는 미발의 의원 5분 모두가 다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7분 중에 4분이 겸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겸직 부분이 일정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겸직이 꼭 그 의원 발의를 저해야 네. 한다라는 네. 인과관계는 없어요. 네. 없는데 의원 발의를 안 한 분들을 보니까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더라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추론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겸직 문제는 지방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리 목적의 겸직인데 그거를 영리 목적이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겸직 신고를 누락했을 누락하는 때 경우. 처벌이나 징계에 관한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겸직을 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부산시 의원들 겸직 신고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조례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시정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이 부분은 의정비 현실화와 함께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시민들은 이 구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번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타이틀 명함만 구의원 느낌이지 그분들이 구에 대해서 그런 걸 잘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례안을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좀 명명백백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좀 정말 피부로 와닿는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좀 시기가 좀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하면 솔직히 세금 내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기들 원래 본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자기 약간 구색 갖추는 느낌? 시 의정 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겸직함으로써 그래 다른 일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정 일을 소홀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겸직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고인물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조금 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유능한 사람이 정당 같은 거 보지 않고 좀 뽑아서 그런 분들이 좀 활동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의원 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조절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구조를 개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그 시민 인터뷰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시민분들 너무 쓴소리만 잔뜩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조례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조례 발의 말고 그 네. 외의 그 사항들로 이 9대 구의회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1년 동안 구정 질문 한 건도 없었다는 의회가 제가 다 들여다본 건 아닌데 몇 개 들여다본 것 중에 벌써 아마 동구하고 서구가 지금 없어요. 그럼 그게 그만큼 집행부를 견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도 근데 제가 볼 때 될까요?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의회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원인은 구정 질문은 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그런 조금 난감해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 어쩌면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나 이런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결국은 이제 구 행정부가 입법 기관을 제가 볼 때 무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별도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5번 발언 같은 경우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후 같은 경우에는 한 회당 1.86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5번 발언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들의 자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우리 그 구의회의 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한국 정치 현실에 비춰서 본다면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지적하라라고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천이 돼야 될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제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제도적인 요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발의할 때 지방자치법상 행정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됐다라는 것이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당 공천의 문제겠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 의원들이 총선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봤을 때 중앙과 지방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한 자질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역구 활동, 민원 해결, 재정 통제 이런 많은 기능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다 양질의 전문성이 있고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의원님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의정 활동들이 상당히 천차만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뭐가 좀 됐으면 하는 거라면 저는 각 정당들이 부산시당이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여러 정당들의 시당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초의원이든지 광역의원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든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좀 지원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좀 의정과 시정 활동들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은 영향들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각 정당들의 이런 좀 지원 역할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의회가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정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사님도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전문성 있고 현실적인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향식 공천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존재하고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 이제 의원들이 조례를 포함한 의안을 개발할 때 사용하라 하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실제로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본청으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원들이 정책 개발하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니까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현재 그 입법 지원 활동, 지방의회의 입법 지원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방의회 2인당 1명씩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관이나 의회 내의 전문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경실련 이쪽에서는 대표 발의만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계신데 공동 발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소통도 강화하고 때로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도 비제도적인 요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선 의원을 이제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년의 어떤 그런 의정 활동들을 좀 평가해서 그 부분이 공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좀 이게 체계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각 정당에서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 의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겸직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초선도 상당히 많아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 의원들에 대한 좀 교육, 자질과 정책과 역량 교육을 위한 이 부분을 당선되면은 필수적으로 같이 거치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이 의정 활동과 지방의회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손쉽게 우리 의정 활동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줘야 실질적으로 이제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시정과 의정 활동에 좀 더 관심 있게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초 의원들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민주주의라는 학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과 더불어서 지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방의회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정당 공천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지도자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과 구의회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구의회가 먼저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을 더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구의원들 스스로가 정책 역량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발로 뛰는 지방의원들은 지역 발전의 에너지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